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우리 인간 우주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허무하지 않느냐. 불교에서는 이게 오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색, 수, 상, 행식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조금 소홀하게 다녔지만 반야심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수상행식이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색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물거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행은 뭐냐? 파초, 바나나에 비유합니다. 바나나가 뭐냐? 껍질이, 바나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껍질을 하나 잘라요. 또 잘라, 또 잘라. 양파처럼 자르고 나면 안에는 비어있는. 우리의 행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거죠. 행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아까 슬쩍 짓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저것이 모여가지고 뭔가가 형성되는 아주 그런 걸 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짓거리를 행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 요 다음 순간에 업이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요 이전의 것의 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건 절대로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바로 이전의 모습에 의해서 지금 나가 있는 거고 나는 지금 뭘 하느냐에 의해서 바로 조금 후에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무아의 존재예요. 내가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존주의가 매력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고 그래요. 본질.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의 거대한 반역입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사과 하나가 있을 때 이 사과가 있기 전에 이 사과의 본질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생각이었어요. 에센스. 내가 여기다가 아무리 근사한 원을 그려도 이건 원이 아니에요. 원의 이데아는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린 이 원은 이데아의 모사일 뿐이에요. 이 세상이 다 가짜야. 그 영원한 것은 내가 감각으로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중추까지입니다. 본질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음 순간에 내가 만들어진다. 나는 변하지 않는 뭐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이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아의 존재예요. 무아의 존재이지만 업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존재. 그러나 그때 그 업의 업자는 없는. 업은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자는 없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파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색은 물거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러죠.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 여러 여기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여로가 뭐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 다 원시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광대하고 내가 조금해서 허무한 거가 아니라 사실은 일체가 다 공이에요. 근데 그 공은 색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색을 떠나면 뭐가 공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다고만 허무하지만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든 담력에서 절대로 허무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업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놈들 원시 생명체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놈들이 지구 자체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기적이 지구에서 있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는 고정되어 있는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면서 업을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자아예요. 가람경. 가람경을 뭐라고 하더라? 깔라마경.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너의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믿지 말아라.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믿지 말아라. 대대로 그렇게 전통이 그랬다고 믿지 말아라. 네가 그거 자체를 명확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에게 이익되는지를 판단해라. 그게 자신과 법만을 의지해라.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여라. 부처가 온다고 하더라도 끄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무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자. 그것이 우리다. 그게 허무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은 다음 시간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라고 하면 그게 그냥 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중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기라고도 얘기하시고 공이라고도 얘기하고 화엄이라고 얘기하고 중도라고 얘기도 해요.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일미진실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맛의 진실이다. 아마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면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아함경을 읽어볼 때 하고 대품반야경을 읽어볼 때 하고 화엄경을 읽어볼 때고 금강경을 읽어볼 때 다 다르거든. 근데 그것이 하나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죠. 연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요새 주목하는 게 요걸로 하고 하여튼 이번 학기는 상입과 창발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상입. 서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엄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있고 나 여기서 떠드니까 여러분 나하고는 격리된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만약 혼자 이렇게 떠든다면 미친놈이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었으면 최소한 한가한 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드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 주니까 제가 떠드는 거죠. 나하고 여러분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입입니다. 상호 침투. 그러면 왜 연기를 상입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창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물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성질은 수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산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물의 성질이 없습니다. 물의 성질이 어디서 오느냐?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은 수소 원자는 전기 음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전자를 뺏깁니다, 산소한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수소 원자는 원래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면 한 0.5개밖에 없어요. 0.5개. 왜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과학에서는 간단하게 극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뭐 하여튼 공유결합을 해서 극성을 가져요. 극성을 가지면 그 이전의 산소나 수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물 분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분자 한 50개 정도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물 분자 50개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은 덩어리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래서 등산복에 고어텍스라는 소재가 있는데 고어텍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물 분자 50개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구멍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그 물 분자는 이걸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 땀이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 분자가 갈라져요. 그래서 고어텍스의 요 구멍을 뚫고 증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입으면 내 몸에 있는 땀은 증발하고 바깥에서 물은 들어가지, 빗물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서 물의 성질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더 좋은 예예요. A라는 글자와 N이라는 글자와 D라는 글자가 있어서 AND가 만들어집니다. AND가 그리고입니다. 그런데 A라는 글자에도 N이라는 글자에도 D라는 글자에도 그리고라는 개념이 없어. 그것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고 의존한다고 하는 관계의 맥락에서 AND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A와 N과 D가 서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 침투의 결과, 상호 침투야. 그 상호 침투의 결과 AND가 만들어진다. 이 AND라는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잠깐만요. 이런 거를 연기, 상호 의존. 그래서 경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하구치나존자가 노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갈대가 서로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되는 것과 같다.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또한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지 못하듯이 서로 의지해야 서게 된다. 이 갈대 세 개가 서로 만나는 연관과 의존의 관계가 성립될 때 갈대 하나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 갈대 하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성질이 창조적으로 발현되는 거. 이게 창발입니다. 그러니까 상입은 단순히 서로 침투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창발이다. 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근본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술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 술에 뭐냐? 수레라는 것이 바퀴가 있고 바퀴와 바퀴를 잇는 축이 있고 그 축 위에다가 널판지를 놓고 손잡이를 하면 그게 수레입니다. 그런데 그 바퀴 하나 따로 떼어넣어 보세요. 그건 바퀴도 아니에요. 왜냐? 바퀴는 바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바퀴라고 합니다. 이거 책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면 침대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와 바퀴축과 판과 손잡이와 이런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고 하는 그런 관계의 망, 크게는 연기의 망입니다. 그런 망이 형성됨으로써 이 전체를 비로소 우리는 수레라고 한다. 경에서는 수레라는 개념이 나오고 수레가 생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건 우리 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볏짚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는 것처럼 뼈에 연하고 뼈와 근육과 피부와 공간에 둘러싸여서 신체가 된다.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관과 의존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비워서 굴을 구할 때 나무가 있은 뒤에 불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매한 사람은 불을 찾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봐. 나무를 쪼개면 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은 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무를 따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무가 불은 아니에요. 나무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쪼개서 불을 찾지만 불을 얻지 못한다. 모든 인연이 모인 뒤에 모여서 서로 상립해서 거기서 불이 있다. 제가 들기 좋아하는 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나무에서 불 찾는 거 똑같아요. 내가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 근육과 뼈가 있으니까 걸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왜 못 걸어가요?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물 위에서는 왜 못 걸어가요? 물에 그냥 빠지지. 뭐냐?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내가 걷는다는 것은 땅을 뒤로 미는 거예요. 그게 작용입니다.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그거예요. 내가 땅을 뒤로 밀면 땅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앞으로 밀어줘.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 하여튼 그래.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뒤로 밀면은 땅이 나를 밀어줘.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음에서는 내가 얼음을 뒤로 못 밀어. 그러니까 얼음도 나를 안 밀어. 물에서는 내가 그냥 빠져. 그러니까 밀지도 못해. 그런 거죠.
아까 씨앗과 싹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구조가 똑같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이 공이라고 하는 것과 수상행식이 공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색불이공, 공구리색, 색적시공, 공주색에서 끝나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죠. 아, 내 몸뚱이가 공이어서 뭐 어쩌다고. 그런데 그래서 다시 걸어간다고 하면 나는 땅을 밀고 땅은 나를 밀어주고, 그래서 걸어간다고 하는 동작에 과가 생기는 겁니다.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 내가 땅을 미는 그거, 인. 그렇지만 그 인은 걸어감을 가능하게 하는 연이 도와줘야지 과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물이 씨앗이 싹이 되게 도와줘야 돼. 그것이 인과 연이다. 그래서 인이 있어서 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이 과가 되게 하는 건 연이에요. 연이 되게 하는 건 인이에요. 그러니까 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과 연은 이미 서로 상호 침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음 위에서는 아무리 걸어가려고 해도, 물 위에서는 아무리 걸어가려고 해도 안 돼. 과학에서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실험하려면 그 실험이 딱 되게 이걸 만들어 줘야지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인이게 하는 건 연이에요. 연을 연이게 하는 건 인이에요. 인과 연은 그래서 과라는 것이 맺어지기 전에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은 연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연은 인이 과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은 연의 작용을 통해서 과를 만들어내는 인이 된다. 연은 인의 작용을 통해서 과가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연이 된다. 그래서 인과 연은 이미 가능성으로 맺어져 있는 것, 서로 침투할 수 있는 것, 상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입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해 드립니다. 더 얘기할 거 있나? 이게 이제 불교의 인과론입니다. 절대로 하나의 인에 의해서 과가 맺어지는 단선적인 인과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이 과가 맺어지려면 전 우주가 거기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는 요놈이 과가 되는 주인공이 되고, 이 상황에서는 요놈이 과가 되는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법방 스님이 시편문의 10번째 문에서 주반 원명 구덕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반, 보조자. 그것이 서로 잘 협력해서 모든 덕을 갖춰야 된다. 그게 사실은 세계예요. 세계가 그런 거야.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앞서서 이 상황에서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저 상황에서도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상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는 소립자가 있고,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가 있고, 원자에서 분자가 있고, 분자에서 생명물질이 있고, 생명물질이 세포 내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이렇게 쫙 나갑니다. 아까
술에서와 같이, 엔드에서와 같이 원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와 물 분자를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거기서도 원자에서는 없었던 속성이 분자에서 나타나요. 화학에서, 물리의 레벨에서도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서 생명을 만들어요.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물 분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니 물 분자의 성질은 산소 원자나 수소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없다. 창조적인 발현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 창조적인 발현, 그것은 물론 상입입니다. 상입에 의한 창조적인 발현이 있었기 때문에 분자를 보면 원자로서는 분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로서는 생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이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하위의 것들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학문은 원자와 소립자를 다루는 물리학 하나면 돼요. 근데 물리학을 아무리 잘해도 사회에 나가면 생활은 잘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물리학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생명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를 아무리 잘 이해해도 인류가 만든 문화와 문명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각 단계마다 엄청난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상입에 의한 창발이다. 기적이에요. 무엇이 기적이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는 9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2개. 꽤 많긴 하지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92개의 원소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도의 개념이 문화와 문명과 사회에서 일어난다. 이 기적이 바로 서로 간의 침투에 의해서 일어나는 창조적 발현, 새로운 속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계라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침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을 자기가 만들어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만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계정에 나오는 얘기인데 석가래가 집이다. 똑같은 얘기를 의상 스님은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도대체? 석가래가 왜 집이에요? 제가 드는 다른 예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몸이다. 왜 심장이 몸이? 심장 이거 딱 하나 떼어놓고 보세요. 이거 그냥 근육덩어리야. 이거 심장 아니에요. 심장이 내 몸의 이 부분에 딱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역할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다른 모든 장기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다른 모든 장기가
이 심장 하나에 상입이 되는, 서로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의 다른 모든 장기로 침투하고, 그것을 아까 말했던 법장 스님의 시편문에서는, 시편문의 제1문, 동시구족 상응문입니다. 원망구족한 그 서로의 의존과 연관의 관계가 동시에 완전히 구족한 거. 그때 보세요. 심장과 폐가 있는데 폐가 심장이 되겠다고 심장이 폐가 되겠다고 하면 망가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망구족한 관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심장으로 남고 폐는 폐로 남고 위는 위로 남고 각각이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동시구족이에요. 그게 법성원흉입니다. 의상스님은 법성원흉이라고 했죠. 그 관계, 그게 심장이다. 그러니까 심장은 여기에 있으면서 그런 모든 요소가 다 같이 상입돼 있을 때 심장이야. 석가래는 똑같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석가래는 지붕에 있는 나목대기예요. 그 따로 떼놓으면 그냥 나목대기. 그 나목대기를 석가래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집이라는 구조물 속에서 석가래의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석가래 하나에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석가래, 그 나무 토막을 석가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래라고 하는 그 나무 토막 하나에는 집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아주 작은 먼지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 의상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진화와 상입과 장발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법장스님이 사물에 의탁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닥사현법 생애문. 제 강의는 하나하나의 사물, 전 세계, 전 우주의 모든 것이 그 하나에 상입되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진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